이제 나오지. 자, 요런 유형은 모든 파트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인문에서는 좀 덜 나오겠지만은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융합까지 나머지 파트에서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심지어 문학에서까지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필기하세요. 별표 치고요. 보기에 그림 또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에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보기의 내용하고 지문의 내용을 대응시켜서 선지가 맞냐 틀리냐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침착하게 이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찾고 나서 그 묘사를 찾아가주면 쭉 따라가지고 읽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2, 3, 4문단만 떼놨어요. 아직 읽진 않았는데 이 문단부터 신라종의 몸체는 이라고 나와가지고 이 문단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떼놨어요. 봅시다. 보기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의 그림이다. 이 범종의 A에서 E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A, B, C, D, E에 명칭이 안 나왔죠. 명칭이 안 나왔으면은 어렵게 나온 유형이에요. 보통 쉽게 나오면은 이거 지울게요. 명칭이 나왔으면은 쉬운 유형이고요. 명칭이 안 나와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신라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과 비슷하게, 지금 봐봐요. A, B, C, D, E 순서고 C가 두 개, 아니네. A, B, C, D, E 다 각각 하나씩이네요. A, B, C, D, E 하나씩이니까 그냥 전부 다 순서대로 봐주면 되겠네. 두 개 있는 거 있으면은 두 개 있는 것부터 보려고 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신라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이 모습 보여줬죠? 그쵸? 이와 달리 중국종은 몸체의 하부가 팔자로 벌어져 있으면, 뭐 여기서 안 나온 거예요? 이 보기는 신라종인 거예요. 신라종인 거예요. 중국종 아니죠? 일본종은 수직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일본종 아니죠? 자, 범종의 정상부에는 종을 매다는 용 모양의 고리인 용류가 있는데, 범종의 정상부 여기 일단 밑줄 그으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범종의 정상부 어디에요? 체크해 볼게요. 여기죠? 범종의 정상부에는 종을 매다는 용 모양의 고리인 용류가 있는데, 신라종의 용류는 쌍용 형태인 중국종이나 일본 종의 용류와는 달리 한 마리의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나왔네. 용류가 고리라는데, 용류가 고리잖아요. 신라종의 정상의 용류라는 고리가 있는데, 얘 아니면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윗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 얘는 이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랫부분에 고리같이, 고리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죠. 가운데에 빈 구멍이 달려있는 애가 뭐예요? 요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 그럼 얘가 용 모양 보니까 이렇게가 용 모양이겠네요.
그쵸? 이게 용류예요. 어떻다고요? 용이 한 마리 형태인 용류는 쌍용 형태인, 쌍용이 뭐예요? 쌍용, 용이 두 마리 있다는 거죠. 쌍용 형태인 중국종이나 일본종의 용류와는 달리 차이가 있는 거죠. B 볼까요? B는 뭘까요? 일단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용류 뒤에는 우리나라의 범종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음통이 있다. 용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뒤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범통이죠. 아, 범통이 아니죠. 음통이죠. 지금 읽으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찾아주는 겁니다. 음통이 있어요. 음통, 중국이나 일본종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범종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놈이다. 3번 볼까요? 근데 보통 뭐 순서대로 나오겠네. 이게 순서가 섞일 수도 있어요. 섞일 수도 있고, 여길 보고 힌트를 받았던 거예요. 일단 이 A, B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다음 주종호법이 발달했던 신라의 범종에는 섬세한 문양들 보면 이제 이 문양들을 나오겠죠. 문양들이 섬세한 문양들이 중국이나 일본종이랑 차이래요. 신라종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각 상대와 하대라고 불리는 동일한 크기의 문양띠가 있는데 뭐야? 동일한 크기의 문양띠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상대와 하대겠죠. 근데 상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런데 일단 C를 보시면, C가 아니라 이건 2죠. 2부터 나왔네요. 2. 신라종은 중국종이나 일본종과 달리 몸체의 정점부가 이 부분보다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몸체의 정점부가 뭐예요? 정점부가 가운데일까? 여기 나와 있네요. 정점부. 그리고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에는 타종 부위인 당좌가 있으며,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종의 정점부에는 타종 부위인 당좌가 있다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정점부겠죠? 그리고 상대와 하대는 어때요? 신라종은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당좌 있는 부분이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겠네요. 5번 맞는 말이네요. 그럼 C랑 D 남았죠? 상대 바로 아래 내 방향에는 사다리꼴의 유곽이 있으며 그 안에, 이게 지금 유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연꽃 봉우리 형상이 장식돼, 연꽃 봉우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곽 안에 있는 것이 유두다라는 것은 나와 있죠. 각 9개씩 있다는 설명도 맞죠? 각 9개씩. 이걸 돌려보면은 반대편에도 2개가 있겠죠. 그럼 유곽은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유두는 9 곱하기 4는 36개가 되는 거겠죠?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는 일본종이나 유두와 유곽 모두 존재하지 않는 중국종과 차이를 보인대요. 중국종에는 유곽이 존재하지 않고요. 일본종에 존재하는, 유두죠. 중국종에는 유두가 존재하지 않고요. 일본종은 단순한 꼭지 형상에 있는 종이니까, 단순한 꼭지 형상의 유두가 있으니까 중국종에는 유두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종에 존재하는 것은 C, 한국종의 유두와 형상이 다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결국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이고 4번이 맨 마지막에 남는 녀석이 답이 됐는데요. D가 뭐죠? 이 당좌 사이에는 천인상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정점부 읽었었죠. 얘는 첫인상이고요. 가로 세로에 띠만 있는 일본종과 차이가 있다. 일본종은 신라종과 달리 D 첫인상 주변에 가로 세로에 띠가 있는 게 아니라 첫인상 없이 그냥 가로 세로에 띠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칭도 찾아줘야 됐고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선지가 답이었어요. 얘는 좀 어렵게 낸 건데 이런 유형의 어려움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쓸게요. 아까 그 문제 유형 쓸 때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쓸게요. 이게 바로 묘사라는 겁니다. 묘사가 뭐예요? 외형이라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 설명, 이건 국어니까 설명이라도 되겠네요. 이 지문에서 모습을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것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옮겨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 묘사를 이 그림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3점 문제도 아니었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응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여서 3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점 문제로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긴 한 것 같아. 이 지문에 다른 3점 문제가 있나요? 맞죠? 이 다음 문제가 3점 문제도 생각 필요한 거. 이건 생각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따박따박 찾아가지고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다면은 과학이나 기술에서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 전부 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유형 문제가 어렵다면은 반복해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가지고 쓴 게 있다면은 글쎄요. 지우고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 문제 계속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필기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 부분을 전부 다 강의 보면서 전부 다 명칭을 채워가지고 공부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말해줬나? 아무튼 다음부터는 꼭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